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소연 대리입니다. 네. 오늘 벌써 저희가 좀 오랜만에 저는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한 2달 만에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채팅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반갑습니다. 매출 증대 원합니다라고 저는 보안 출동 전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보안 출동 전문은 저희 이거 시설 보안 말씀 주시는 건가요? 되게 빠르게 응대를 해주셔서 어떤 쪽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저희가 오늘 라이브 주제로 가져온 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진실이라는 주제 사실 가져왔거든요. 매체 광고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체 광고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유료 광고, 뭐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광고나 메타에서 진행하는 광고 등등등 이런 이제 광고들 위주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매체들 다 배제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혹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안 드는 수준에 수렴하는 이런 마케팅은 뭐가 있을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설명드리는 중에 채팅이 올라왔는데 S1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분야이시네요. 지금 광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조금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좀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 있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일단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사실 되게 많죠. 맞아요. 되게 많아서 좀 생각나는 거 하나씩 좀 서로 말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 혹시 뭐 있으세요, 대리님? 저는 첫 번째로는 서포터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포터즈는 브랜드의 열성 팬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사실 서포터즈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서포터즈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이 체험에 대한 뭐 후기라던가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광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체험단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느낌적으로도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광고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사 중에서도 사실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 충성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좀 제공을 받고 이거에 대한 후기를 내는 것도 사실 맞고 체험단도 맞는데 그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설명이나 정의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유사한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기도 그렇고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험단보다는 뭔가 이 브랜드에서 뭔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마케팅적인 요소라는 인식보다는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 뭐 충성 고객들 아니면 이 브랜드를 정말 애정하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서 제공한 제품들을 꾸준히 뭔가 미리 실제로 제품을 좀 체험해보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주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더 네이티브한 느낌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기업들은 사실 가능하면 이제 이 서포터즈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서포터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서포터즈 사례 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서포터즈 사례는 일단 저희가 제일 자주 가는 커피숍인 스타벅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맞아요. 이제 충성 고객들을 서포터즈로 활용합니다. 일단 서포터즈인 사람들은 이제 특정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쌓고 이를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며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곤 합니다. 맞아요. 사실 스타벅스도 저희가 가져온 주제인 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뒤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명드릴 건데 거의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제 충성 고객도 많고 또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에 좀 좋은 브랜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이제 신세계
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이제 저희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좀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잘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도 서포터즈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서포터즈 자체가 좀 성행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위주로 이 시장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을 때는 사실 서포터즈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류라고 하더라도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정도를 보는 게 사실은 이 옷을 입었을 때 실제 어떤 뭐 핏일 것 같다, 어떤 느낌이다, 길이는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실제로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는 상태로는 보기가 어렵지만 매장에 이제 좀 비치되어 있는 마네킹들 아니면은 뭐 실제로 모델이 입고 있는 이런 포스터 이미지들 요 정도가 실제로 입었을 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도였다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것도 어렵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마케팅이 입은 그 마네킹이 입은 것도 이게 그 2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핏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나한테 달라붙는 거지? 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서포터즈 다양한 사람들이 미리 우리 브랜드의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먼저 경험해보고 이거에 대한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포터즈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게 체험단이다 보니까 체험단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일부러 비교해서 같이 좀 연달아서 말씀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희 채팅 남겨주신 아까 그 S1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서포터즈 체험단을 활용하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거는 이제 거의 서비스에 가깝다 보니까 어렵지만 뒤에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뭐 고객 리뷰를 확산시키거나 리텐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황피그님이 남겨주셨어요. 채팅을. 안녕하세요. 안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하면 좋을까요? 안경 판매. 이제 소연태님 안경을 마침 쓰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로 안경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서포터즈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사실 안경을 쓰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실제로 후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자주 노출이 되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안경도 좀 종류가 좀 나뉠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안경이 있고 요즘은 패션으로도 안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시력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굳이 사실 서포터즈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어차피 나의 시력에 맞는 안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리뷰가 중요할까라고 보면 저는 거의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션 목적으로의 안경이라고 하면 충분히 나와 비슷한 얼굴형이나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썼을 때 예뻐 보이거나 잘 어울리는 안경이면 나도 사고 싶다라는 이 인식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서포터즈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선 체험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포터즈랑 비슷해요. 그래도 체험단이 어떤 건지 한번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험단은 일단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작성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체험단의 리뷰가 이제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험단이 이제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체험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컸던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굳이 비교하자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중요한 시장이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우리 브랜드 이런 제품이 좋아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를 어필하는 건 거의 100% 브랜드에서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브랜드가 우리는 다 원료가 좋아요. 우리는 다 고객 후기가 좋아요. 우리는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 가격에 다시 못 사는 가격이에요. 등등 많이 어필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에서 우리 제품이 가장 원료가 좋아요 라고 해도 사실 이거를 신뢰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면 아마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이 브랜드를 실제 이용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좋은 점, 그 사람들이 직접 이용해봤을 때 불편한 점, 여기에 저는 더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신뢰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홍보성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좀 저희가 말씀을 좀 그러니까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사마다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우리는 되게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인데 이걸 소비자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거를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보다 예를 들면 뭐 원단이 좋아서 아니면 정말 내구성이 좋아서 이런 다른 소구 포인트에 더 메리트를 느끼시는 포인트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브랜드사들은 소비자에게 많이 이용을 해보게끔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신제품이 나왔다 아니면 브랜드가 런칭을 했다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해보게 하고 그거로 인한 후기들도 실제로 한번 브랜드에서도 들어보고 이 안에서 우리는 A라는 포인트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소구를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C가 오히려 소구 포인트이구나 이걸 활용해서 광고해야겠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험단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해서 뭔가 요거는 이제 뭐 위에처럼 서포터즈 사례를 들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 두 개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뭐 스레드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확산이 되고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마케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뭐 스레드에서 한 가지 어떤 컨텐츠나 어떤 뭐 밈이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확산성이 좋은 플랫폼들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리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혹은 비용을 덜 들이더라도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채팅이 올라왔는데 오늘 되게 채팅 많이 활발하게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쉴 틈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게끔 남겨주셨는데 명품 카드 지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출 증대를 원하고요. 어떤 마케팅 방식을 추천하시나요? 명품 카드 지갑. 이거는 그럼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한번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고객 리뷰 확산에 좋은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소연대리님도 하나 생각나는 예시가 있으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미국의 뷰티 브랜드 글로시에가 생각나는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고객의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시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한 후기를 글로시의 핑크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해서 고객들이 올린 사진과 후기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시에는 고객이 자발적인 콘텐츠를 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재까지도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브랜드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뷰티 브랜드 처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사례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고객 리뷰를 확산시키는 것 중에 이런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마케팅을 잘했던 업체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당연히 요화정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화정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좀 떠오른 거는 요화정은 먹고 무조건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성행이냐면 무조건 요화정 뭐 풀토핑 하면 얼마가 나올까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사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소스를 계속 그 브랜드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아이돌 누구누구가 추천하는 요화정 뭐 토핑 추천, 뭐 다비치 강민경님이 추천하는 뭐 요화정 추천 등등 유명인들이 먹었던 이 조합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콘텐츠화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그 브랜드에 대한 제품이나 이거를 떠나서 특정 뭐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아니면 이런 콘텐츠적인 거를 확산시키는데 이 브랜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확산이 되는 이런 식의 좀 유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예시로 드린 것처럼 조금 기획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걸 가져가야 소비자들이 계속 우리 브랜드를 좀 확산시킬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채팅에 올라와 주신 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답변을 저희가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광고 예산이 100만 원인데 어떤 광고를 진행해야 비용 대비 효율이 잘 나올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업종은 마사지기입니다. 라고 해서 너무 좋은 사실 질문이에요. 저희 수연대리님 마사지기를 그래도 전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실제로 성과도 굉장히 잘 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답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광고 예산이 한정적인 상태에서는 일단 저희는 네이버 검색 광고부터 먼저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보이면 이제 매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업종 말씀 주시긴 했는데 업종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업종보다도 그 업체의 상태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 이제 아마 저희 이 라이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보다가 광고 문의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업종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대신에 그것보다 사실 저희가 좀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광고 상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방금 뭐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부터 뭔가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놓고 그 다음 어떤 단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브랜드나 아니면 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업체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업체는 검색 광고에서 도저히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업체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말씀 주시면 좋고요. 업종 말씀 주시면 좋고 대신에 광고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분석할 수 있게 권한을 오픈해 주시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현재 브랜드나 업체의 상황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미팅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사실 앞에서는 좀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아마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저희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저희 온사이트 마케팅을 꼽을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온사이트 마케팅이 어떤 거죠? 온사이트 마케팅은 일단 웹사이트 내에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팝업이나 할인 코드, 한정판 제품을 안내하거나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떠나려는 사람에게 리마인더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특히 커머스 업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마케터 분들도 이제 커머스 업종을 마케팅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디지털 환경에서 쇼핑을 하는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쉽게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제품들도 구경하고 하지만 쇼핑할 수 있게 환경이 쉬워진 건 맞는데 결제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눈높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품도 봐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제품을 보지만 매일매일 저희가 수십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해봤자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제품 마음에 드는 거 살까 말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브랜드, 요즘 유행하는 뭐 제품들 계속해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 홈페이지들에 들어가는 이 유입률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치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전환율은 많이 낮을 거예요. 이걸 많이 공감하실 건데 사실 이거는 디지털이 계속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시장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 외에도 수십 개의 유사한 사이트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온사이트 마케팅인
거거든요. 이 사이트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 드는 건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 안에 소비자들이 떠나려고 할 때쯤 다시 잡아주고 떠나지 않게끔 유도하는 이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기획이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개의 제품을 보다 보니까 각각의 홈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부분 5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1단계로 온사이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이탈하지 않고 많은 걸 보게끔, 많은 제품을 보게끔 유도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패션 쪽이라고 하면 블라우스를 홍보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 블라우스와 어울리는 치마, 슬랙스, 아니면 이 블라우스와 같이 매칭했을 때 어울리는 액세서리 등등 계속해서 이 홈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이나 여러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온사이트 마케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처음에 이제 소연 대리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홈페이지를 이탈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잡아주거나, 우리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매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 될 수 있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이 아마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팝업으로 우리 언제까지 할인해요, 우리 언제까지 프로모션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신제품 나왔어요 등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이것도 사실 온사이트 마케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예시를,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좀 브랜드들을 한번 사례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쇼핑 사이트들 중에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아마존은 일단 사용자가 상품을 장바구니 담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팝업을 띄우거나, 맞아요. 이거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다른 제품도 구매했습니다 라는 추천 문구를 보여주고, 이러한 방식은 이제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이탈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이게 꼭 굳이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보고 있으면 지금 고객님이 보고 계신 거와 유사한 제품 추천, 아니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제품과 유사한 아니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온사이트 마케팅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워낙 여러 사이트, 여러 제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혹은 우리 제품을 보고 있을 때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머스 업종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마케팅이 바로 이 온사이트 마케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온사이트 마케팅 이렇게 낯설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사이트 마케팅은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CRM이랑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또 CRM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데요. CRM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이제 이 방법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미 확보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리액션을 높일 수 있어요. 리텐션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 뉴스레터나 맞춤형 프로모션, 생일 쿠폰 등을 통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CRM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선호도, 상호작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CRM 마케팅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피로도를 느낄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저도 마케터이긴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CRM 마케팅을 하는데 저 타겟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곳은 너무 이거를 작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저는 그 브랜드가 어쨌든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계속 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킨다고 하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브랜드여서 이제 카카오톡 저희 친구 추천을 해놨었어요. 그걸 해야 쿠폰을 주니까. 근데 한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카카오톡 알림으로 뭐 고객님 가입하셨는데 이거 첫 쿠폰 쓰시려면 언제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쿠폰 기한 뭐 5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저를 쫓아다니면서 구매하게끔 유도하네 라고 부정적인 생각도 피로감 들긴 했지만 그 브랜드가 너무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죠.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저한테 리텐션을 주니까 아, 이 브랜드가 아, 맞다 사야 된다. 아, 이거 맞다. 내가 잊고 있었지.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너무 좋은 그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도수만 사실 좀 조정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정적인 이런 영향 없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로만 이 CRM 마케팅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CRM 마케팅으로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신규 이제 고객들을 좀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초기에 마케팅을 시작했던 뭐 8, 9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그렇게 정말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재구매를 재구매, 재재구매 이렇게 하는 고객이 많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사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이전에는 완전히 100% 우리 신규 고객 늘려주세요, 신규 유입 늘려주세요가 거의 다였는데 지금은 신규 고객 늘리는 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필요한데 기존 고객들에 대한 매출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재구매를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등등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인데 사실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는 비용 크게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뭐 이메일, 뭐 뉴스레터나 아니면 뭐 이런 맞춤형 프로모션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구매하셨던 고객분들에게는 뭐 지금 구매하시면 어떤 특정 뭐 할인을 해준다라고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예시로 들었던 뭐 생일 쿠폰 어차피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상에서는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가입할 때 뭐 이런 생년월일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들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고객들을 다시 한번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CRM 마케팅도 저희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사례들 좀 많이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사례로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많이 보는 그 OTT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넷플릭스가 이제 CRM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객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선호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는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로맨스를 좋아한다고 표시한 경우 로맨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이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RM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 예시로 들어준 넷플릭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그렇고 저희 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보면 알고리즘도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 정말 세계적인 유명 기업들이 왜 이렇게 알고리즘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할까라고 보면 사실은 거의 그 근본적인 거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CRM 때문에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전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 알고리즘에 비슷한 개념을 갖는 게 이제 CRM이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유저들이 계속해서 관심사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유사한 관심사를 계속 보여주면 이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 유저가 우리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할 이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계속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CRM의 중요성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이것도 뭐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무조건 CRM 마케팅 해야 된다. 요즘은 CRM 마케팅이 대세다라고 굉장히 확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잠잠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아직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잠잠해졌을까라고 보면 이 CRM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리즘의 근본.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이미 유명 뭐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삼성 아니면 뭐 LG 등등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은 사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거 거의 안 해요. 물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신제품을 이용할 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 혹은 한번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다 이거 CRM 마케팅인 거거든요. 물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내수에서의 사실 고객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매출 볼륨을 안정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거는 거의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구매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어서 이 CRM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CRM이 좀 리텐션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저희가 리텐션 마케팅 이것도 되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서 같이 좀 비교하려고 가져오긴 했습니다. 리텐션은 이제 기존 고객이 계속해서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인데 리텐션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충성 고객 프로그램, 회원 전용 혜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리텐션은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사실 너무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도 리텐션이 뭐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아까 완전 초반에 한번 저희가 서포터즈 부분 설명드리면서도 이 브랜드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속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사실 스타벅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타벅스 굉장히 리텐션 마케팅 잘하죠. 맞아요. 이 예시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벅스는 고객이 매번 음료를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무료 음료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은 반복적으로 스타벅스를 방문하게 되면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앱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할인 쿠폰을 보내거나 생일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리텐션을 강화하고 스타벅스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 리텐션 전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스타벅스 굉장히 좋아하고 저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고 그 특정 이제 그 뭐라고 해서 약간 도장처럼 그 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포인트가 하나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브랜드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먹다 보면 이 도장이 예를 들면 10개면 6개를 찍었어요. 한 2개 정도가 남았네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게 돼요. 맞아요. 이거 채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끝내야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도장을 찍으려고 먹겠어.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이런 쿠폰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오프라인 이 종이 쿠폰도 사실 쿠폰을 찍으려고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이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일정 개수가 되면 조금만 더 모으면은 10개가 되고 뭔가 내가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게 되면 굳이 소비를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보다 브랜드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게 사실 마케팅이고 광고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사실 이때저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오늘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는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주로 다루진 않아요. 주로 다루진 않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매체 광고라고 많이 불리는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병행이 돼야 돼요. 이제 대부분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마케팅 비용 되게 많이 들이고 있는데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매월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올까요? 얼마나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이기도 해요. 비용을 뭔가 많이 쓰는 거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일단 도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타겟이든 아니면 소재든 최대한 다양하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광고를 진행할 때 저희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들이 수반이 되면 적은 비용이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총 6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 뭐 체험단, 뭐 CRM, 온사이트 마케팅 등등등 이것 중에 하나라도 저희가 제대로 좀 구축이 되거나 활용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비용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제대로 된 혹은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주제만 따로 빼서 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물론 이 말씀드렸던 광고들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브랜드가 성장한다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들과 이 방식들과 매체 광고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매체 광고 위주로만 이 마케터 분들이나 광고주분들이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효과를 보고 좀 시너지를 내려면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6가지 이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좀 활발하게 채팅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편하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항상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남겨주신 이제 채팅에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후킹성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었던 거는 소비자들이 사실 멍청해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딱 인지한 거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컸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브랜드 이런 게 좋아요, 이게 강점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아무리 우리가 가장 좋은 브랜드예요, 우리가 가장 리뷰가 많아요, 어차피 안 믿으세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직접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여기까지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